속에서는 울음이 나와요. 나도 울컥하네. 아이고. 조금 끊고 갈까? 아니 괜찮아요. 눈물이 확 나네. 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탓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많은 분들의 일상이 불편하고 불안한 생활들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이목을 끌고 네.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세계가 보는 우리에서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면들이 지금 좀 보일까요? 진짜 우리나라 지난번에도 우리가 인문학으로 읽는 시사 거기서도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짚어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적이라고 하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아직까지 특효약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관심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우리가 짐작하겠지만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날짜 27일에도 누적 확진자뿐만 아니라 오늘 신 확진자가 더 많이 늘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외신들이 과연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지구촌 시민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짚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자고 한 건데 일단 근데 저는 이 누적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좀 많이 확인을 하시고 지금쯤은 좀 생각을 좀 저와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함보다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데 아니 저는 동의해요. 네, 만약에 지금 뭐 1,000명이 넘어서 뭐 2,000명 가까이 되고 뭐 이러는 상황이라고 쭉 가정을 했을 때 이들이 밝혀지지 않고 확진자로 밝혀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일상생활을 해 나갔다면 오히려 이거는 더 많은 불안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것에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고맙거든요. 맞아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랑 비교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또 외국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인문결TV의 애나와 임상훈 확진자 수 늘어남을 반겨.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또 다행이다. 뭐 이렇게 실어증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희 시청자들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맞아요. 저 동의를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31번 확진자를 발견했을 때 그때는 이미 우리가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차.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이 정도 사태까지 올 것이라는 걸 이미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 감염병에 대한 집중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지역사회, 종교 집단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산이 됐던 계기가 된 게 바로 그 31번 확진자였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32, 33, 34 주 계속해서 이제 번호를 매기는 것은 그 이후에 이 감염이 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4일로 잡고 있는 이 잠재적인 복용 상황, 증세가 잘 안 나타날 때, 그러니까는 그 이후는 이미 그 전에 감염이 된 경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청도 대남병원과 그 신천지 교회와의 어떤 그
관련 그러니까는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응급실이 그 신천지 교인들과 그다음에 거기 환자들을 포함한 그 의료진들이 네. 같이 오가는 그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네, 그런 네. 걸 예상치도 못했던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접점이 거길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것들은 뭐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이 보셨으니까는 굳이 우리가 그거를 언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다시 말해서 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벗어났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가래가 된다. 필요한. 예.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막 이상한 왜곡으로 해석하시지 말고 네. 어떤 의미에서 다행이냐면은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이 정도로 확산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보이면 그걸 오히려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가 지금 뭔가 숨겨져 있어. 뭔가가 이상해. 그게 우리가 불안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우리가 밝혀진 그렇죠. 예. 그 결과물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투명한 그 추론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심이라는 네.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은 이런 그 우리가 인간이 한계가 있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것이고 언젠가는 뭐 우리가 또 아플 수도 있는 거 생로병사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숙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최소한의 늦출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장치를 고안해내는 것 이게 이제 이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1번 이후에 이 정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추론, 거기에 대한 현재의 결과. 충분히 과학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을 할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깜짝 놀래죠. 네. 하지만 지금은 깜짝 놀랄 일이 아니고 차분히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금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주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또 외신 계속해서 스크리닝을 하시니까 어떤 면들을 좀 짚어보실 수 있었을까요? 저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세 가지로 이제 짚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죠. 세계의 눈이 우리 한반도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슨 일?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당하고 있구나. 물론 그게 없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세계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 뒤에 이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은 의료 최첨단 선진국가이다. 이 점이에요. 두 번째는 한국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투명한 정책을 갖췄다. 이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상시의 일상을 유지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물론 그 진짜 그 평상시에 그런 삶을 산다는 건 물론 아니죠. 많이들 불안해하고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되고 하는 건 맞는데 그 무료할 만큼 붕괴해야 될 만큼의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외국의 그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보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그 해외 언론을 포함을 해서 세계인들이 이제 우리를 보고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자, 이 얘기를 듣고 안에서 이제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반론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선진화된 어찌 보면 최첨단의 의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의료 인력에 대한 고민들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우리 너무 수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계시고, 두 번째,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찬사를 가지고서 이제 좀 외신이 바라다 본다면 내부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부가 그 뭐 투명하고 개방하면 그게 다야? 그게 아니지 않아? 얘네 먼저 선제적으로 뭐 막고 입국도 막고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안에서 이렇게 늑장 대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셋째, 국민이 의연하다고 하는데 아이고 웃기지 마. 내가 보니까 뭐 마스크도 그렇고 뭐 저기 가게마다 사재기도 그렇고 많던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건 같아요. 그 세 가지에서 다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그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최의료 최첨단 선진 국가다. 뭘 말도 안 돼. 그러니까는 물론 저 우리가 1 아니면 그러니까 0 아니면 100인가요? 그 아닌 중간 어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뭐 80 정도에 와 있다던가 아니면 뭐 90 정도에 와 있, 아니면 70 정도에 와 있든 이러면서 저는 선진 국가라고 말하는 것이 100이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의료 보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 수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 인력도 그렇고 선진국급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인간 사회에서 완벽할 수도 없으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감염 전문가들을 계속 그렇게 많이 배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째 보면 비상사태니까. 그렇죠. 비상사태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지. 그나마 이렇게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범적이다. 제가 의료 혹은 무슨 감염 특히나 감염내과 전문 관련 어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감염내과적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 관점에서 전 세계인들도 각자 자기 나라의 의료 수준을 대충은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옆 나라가 어떤 뭐를 대처하는지 저 옆 나라는 또 어떤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눈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 세계인들의 눈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반론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게 그게 뭘 잘한 거야? 투명하다고 되는 거야? 처음부터 선제적인 근데 구체적으로 나는 그런 예도 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뭔지를 묻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한에서 처음에 이제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그럼 국경을 막아버릴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효과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하고. 그거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러면은 저 중국을 차단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죠?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차단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가졌는데 우한에 들어갔다가 귀국한 사람은 어쩌죠? 뭐 바이러스가 국적 따라다니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국적 따라서 한국 사람이구나 안 가야겠구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막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한에 있었던 한국 국민들도 다 막자는 얘기였나요? 뭐를 막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이 얘기하니까 제가 또 어제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나서 국회에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했어야지 그걸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어떤 의원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 과정 속에서 이 박능후 장관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중국 국적을 가진 그 사람을 차단해서 될 일이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이 한국인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좀 제가 퍼졌다. 지금 한 말이네.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공격을 뭐라고 지금 야당 쪽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지금 박능후 장관 내려와라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는 근거가 아니 이 사람 보게 지금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국민 탓이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하면서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실었죠. 그런가? 실었죠. 지난 시간에 배운? 실었죠. 제가 이게 좀 캄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그런 정쟁이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게 너무 묻고 싶어요. 그럼요. 그게
진짜 그냥 제가 자꾸 실어증 하면은요, 이게 앞에 우리가 다뤘던 것이 그 인문학으로 읽는 세계였잖아요. 그거를 혹시 안 보신 분이라면은 그거를 살짝 보고 다시 오시면은 제가 왜 실어증 하는지를 브로카이어리어에 문제가 생긴. 저는 실어증이라고밖에는 그 생각이 안 돼요. 왜 그런 정도의 해석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적전 분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저는 총선 앞두고 진짜 해도 너무한 바이러스 활용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일상생활에서 불편함과 불안함을 갖고 있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런 식으로 자꾸 선동해 나가는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기생충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미국 한 배우가 자기가 더 화가 나는 거는 백악관에 기생충이 있는 게 더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런 좀 비슷한 생각을 해요. 기생충이 너무 많아요. 여의도 안에. 그럼 또 여의도 사실 여의도 뭐 이 봉쇄 얘기 여의도 나오겠다. 모독 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난번에도 환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매트님이 제가 지금 여의도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의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환유입니다. 환유예요. 혹시 그 실어증 가지고 계신 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유법이라고 공부해 보시면 돼요. 환유법 찾아보시면은 제가 방금 여의도라고 말한 것은 여의도 안에 있는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그 역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께 소장님께서도 대답을 해주셨고 국민들의 의연한 대처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닌 것 같다. 이 마스크 사재기 하는 거 봐라. 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안하죠. 어떻게 누가 안 불안해요. 저도 불안하고 다 여기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 불안 속에서 사회적 어떤 그 패닉 상태를 피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것이지 지금 너무 룰루랄라 그러고 있다는 그건 아니죠.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요. 당연히 마스크가 지금 저도 방송국을 출입하려면은 지금 마스크를 안 쓰면은 못 들어가요. 아예 건물에 출입 자체가 안 돼요. 출입이 아예 통제돼서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조치죠. 그러면은 그렇지. 그건 당연한 조치라고 전 느껴져요. 그러면 나도 그럼 마스크를 사야 되겠는데 마스크를 안 팔아. 구하기가 어려워. 그럼 당연히 마스크가 있다 그러면 5개 사놔야지 하겠죠. 이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그 신문 이번에 구독하면은 마스크 드립니다.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 아시죠? 지금 일부 신문들 같은 경우에 신문 구독하면 마스크 드립니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시선으로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단계는 감염병 전파 아까 제가 이제 호미 가래 이 얘기했잖아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섰고 요 이야기를 그 비유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다스베이다에서 최근 편에 이제 출연 100회 특집이던데 또 출연한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던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변곡점을 지났다 이제 이렇게 혹은 아직 여전히 가고 있다? 아니죠. 변곡점을 넘어선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단계였다면은 이제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국민 개개인이 그 소위 우리가 각계 전투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확진자들 노선 동선을 이렇게 알려주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확진자 우리가 열 몇 명 뭐 이런 수준에 있을 때 그러면은 저 사람이 여기 음식점을 갔고 여기 동네를 지나갔고 여기 등등 보면서 내가 거길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이렇게 하면서 각자 몸을 이제 그 동선으로부터 피하는 소극적인 대응이었었잖아요. 각계 전투였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건강 챙기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단계였다면 그걸 넘어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행히도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했긴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각계 전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전면전 다시 말해서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섰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네. 우리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 큰 선택의 길 앞에서 판단을 할 때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봉쇄냐, 그리고 이제 폐쇄,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숨어 들어가느냐, 그 선택이냐, 아니면은 전면전을 맞이하면서 더 개방하고 공개하고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서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와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는 시민이 과거보다 더 연대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까 그 제가 각계 전투 예를 들었잖아요. 각계 전투는 그 군대에서 흔히 이제 이런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한 군인이 상대편 한 군인을 1대1로 맞붙어가지고 무찌르고 각자가 1대1로 맡아서 무찌르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깃발을 꽂는 뭐 이 행위를 말하는데, 깃발을 꽂기 전에 어쨌든 간에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돼요. 남은 남한테 맡기고 내가 남까지 신경 돌아볼 여유가 없어. 내가 내 앞에 있는 적만 치우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각계 전투라면은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연대 의식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바이러스 앞에서의 연대 의식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방송국에서 TBS도 하고 있죠. 제보를 받고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제보에 능동적으로 열심히 응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보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미 있는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인들이 네.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고, 네. 그들이 피해자이며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이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숨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네.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제보도 받고 네. 이야기도 전해 들으려 하는데, 네.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국을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듣고 그래야 되듯이 그런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제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주권자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방송국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공영방송은 국민 거예요. 네네. 그럼 우리가 우리 거잖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자꾸 소스도 주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사실 협조라는 말보다도 우리가 이걸 경영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렇죠. 방송국에 오히려 거꾸로 제공을 해주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과거에도 가끔 그런 얘기 아마 자주 여기서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의 그 수동적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자면은 손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 냈으니까 줘. 음식 내주는 거 먹을게. 네. 맛없으면 이제 안 와. 이게 이제 소극적인 의미예요. 이게 포퓰리즘이고. 예. 내가 받을 것만 받으면 끝이에요. 저 사람이 잘 되고 말고 난 몰라. 근데 이제 그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네. 주권.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권리, 주권 재민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민간한테 있는 주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 주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떠나고 이게 그러면 끝 안녕 이게 아니고 네. 계속 내가 식당 내부 주방도 관리해야 되고 화장실도 관리해야 되고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게 주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게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니네가 다 해야지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내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건 포퓰리즘이에요. 예. 계속 받아 먹겠다는 거죠. 내놓으라는 거. 뭐 흔히 우리가 이제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어떤 예들을 드는 네. 그런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게 아니고 이 방송국에서 뭐라도 내놔봐. 거기서 멈추지 않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 연대 소통의 힘이라는 것이고요. 그 전수조사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 공공 영역에서의 그 우리 모두를 위한 그 이익이잖아요.
그러면은 협조를 해야죠, 당연히. 그럼요. 이거는 그런 이런 제보 이런 것들은 공공을 위한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협조하고 나서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는 주권자로서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의 손님이 아니라 네. 식당의 주인으로서. 주인이에요. 식당에서 위기가 났을 때 손님은 안 오면 끝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권자로서는 그게 아니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전수조사라든가 혹은 이제 그 제보를 받으면서 새로운 큰 의미 있는 정보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연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외국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인데 아까 이제 2번에서 정부의 투명한 공개,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그 차분함 이거를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그런 거예요. 특히 초기에 더 빛이 났었는데 그 확진자의 동선을 그대로 공개를 해가지고 네네. 이게 외국에서는 잘 일어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무슨 개인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릴 수 있으니.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 개인 정보를 우리가 이름을 공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신상을 자꾸 팔려고 하는 사람 그건 팔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왜 파요? 저는 이게 약간 빗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연예인 누가 뭐를 뭐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공익에 해당하는 것만 취하면 되지. 네네.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얼굴을 공개. 저는 이 부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내 에너지가 넘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에 얼굴 공개하라. 얼굴 보면은 뭐의 공익에 무슨 의미가 있죠? 네. 그건 단순히 호기심이에요. 그 사람 얼굴을 봐서 뭐 하는데요? 그건 단순히 호기심이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를 필요 이상의 드립하는 그런 경우는 자기의 호기심 혹은 망신주기 그런 그 외에 공익에서 필요한 것은 그렇죠. 특정 A, C, 그렇죠. 나이 몇 이건 그렇죠.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어디에서 살았던 뭐 주소를 대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동선 이런 것들은 공익에서 필요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동선을 공개하는 것도 네. 거기를 가면 위험해 이게 아니라 이미 지나갔고 그러니까 혹시 그 확진을 받은 사람과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혹시나 그런 감염의 그렇죠. 위험이 조금 크게 있으니 주의하시오라는 거였지.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동선 공개했을 때 어떤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네네. 사실 중요한 건 정확한 그 지점이에요. 네네. 혹시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있었는지 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럼 나도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심각한 고민을 해 그 얘기지. 그렇죠. 저기 가면 안 되겠다. 그거는 오히려 그 뒤로는 가야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더 조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역하고 깨끗해졌거든요. 지금은 누가 이제 동선이 확실하게 정해지잖아요. 밝혀지죠. 그럼 바로 그냥 방역 들어가서 싹 지워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노선이 있으면 그 뒤따라 다녀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확진자 A라는 사람이 어디 식당에 들렸다, 네.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갔다, 그럼 거기 가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가야죠 거길. 그럼요. 거기 보니까 제일 깨끗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식당들이 2중고, 3중고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제가 말한 연대의식에는 그것도 들어가요. 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힘들어질 수 있는 거는 확진자 그 가족 물론 더 심한 건 사망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공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이거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공멸이라는 표현을 지금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셨는데 어떤 의미일지 감은 오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기왕 이렇게 정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왔으니까 냉철해지자고요. 그리고 냉정해지자고요. 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고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연대 의식을 어느 때보다 보여줘야 될 때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그 필요 이상의 어떤 그 상처를 또 한 번 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피해를 아직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물귀신처럼 끌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최대한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상호간의 존중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가 연대 의식을 보여준다는 되는 것이 그런 이야기인데 공멸이라는 말을 제가 썼던 이유는
그 이외의 그 부수적인 어떤 그런 그 결과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본래의 그 병원체로 인해서가 아니라 네.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사회가 붕괴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얘기 나눴잖아요. 동선 식당들이 완전히. 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건데 지금 잘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선상에 있는 식당들은 오히려 그 뒤로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움츠러들잖아요. 아까 3번이 그거였었죠.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함을 가지고 있다. 네. 제가 이따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 외신들이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칭찬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연대 의식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그런 그 우리가 현실이 과거 평온할 때보다 식당 영업 많이 줄어들죠. 공연 특히나 그렇죠. 공연 예술계도 진짜 어렵죠. 그쪽 정말 어렵죠.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만 연극은 좀 안 봐도 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타격을 받는 쪽이 맞아요. 그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선택의 기로에 섰다. 폐쇄냐, 개방이냐, 네. 그리고 소극적 대응이냐, 적극적 대응이냐. 이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외신이 이 부분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지금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뭐냐면 날짜를 알려드 25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앞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중국과 다른 모델을 다시 말해서 개방형 모델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다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중국이 초기에 대응했던 것이 바로 그 폐쇄와 은폐 그 전략이었어요. 뭐 장난으로 그러진 않았겠죠. 당연히 심각한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였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개방할 경우에 그리고 공개할 경우에 더 심한 혼란이 온다. 조용히 이렇게 그 안에서 해결을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아마 그랬겠죠.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반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중국도 공개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건데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그 우리 같은 경우도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건 난리 났다. 이제는 큰일 났다.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그 은폐로 들어갔다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기도 쉽네요. 끔찍하네요. 우리는 지금 룰루랄라 잘 잡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니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아까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다행이라는 그 이야기고. 네. 그러니까는 그 뉴욕 타임스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코로나19의 중심지인 대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상당한 그 긴장감이 돌고 있고 이제 한국 국민들도 그렇죠. 하지만 중국과 다른 모델이라는 건 뭐예요? 중국은 완전히 집안에서 못 나가게 이제 우한시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아예 진짜 블러킹을 했죠. 그렇죠. 근데 대구는 모델은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 영업은 계속 하라. 영업은 계속 하되 각자가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모든 걸 다 알리고 동선이 이렇게 됐다. 혹은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은 지금 현재 대구 상황이 이렇다. 어떻다. 그러면서 그러니 여기서 그러면 집안에서 나가지 마라.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하는 공멸이라는 건데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 같은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우한시의 경우와는 이제 다른 완전히 크게 대조적이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여전히 우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있는데 1,100만이라고 하죠. 완전히 그 자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다른 모델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점에서 이제 주목을 한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대구시의 경우 활동을 이어가도록 정상적인 그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면서
감염을 적극적으로 추적, 관찰, 정면 대응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건데 이 같은 전략이 이번 위기의 확산을 막는데 효과를 보일 경우 민주적인 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개방적인 사회, 투명한 사회, 그러면서 연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민주주의적 성숙한 단계에 나와 있는 그 한국의 경우는 이러이러한 모델로 자 지난 그 민주주의 흔히 국가라고 부르는 그 일본의 경우도 보세요. 민주주의 글쎄요. 하여간 지금 현재 아베 정부 상황에서 어땠죠? 요코하마 항에 정박돼 있는 그 배를 그대로 통제를 했죠. 역시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개방과 적극적인 대응. 저는 폐쇄적인. 폐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 드러나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그래봐야 한국이 지금 더 앞섰는데 그렇게 유치한 딴지를 걸지는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 증가가 불안한 요인가 아니라 확진자를 찾아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은 지금 뭐 검사 자체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 배에서 내려온 사람 그대로 택시 타고 집에 가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1, 2, 3번으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린 것이 그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그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투명한 저 한국인들도 그 연대 의식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잘 하고 있는 그래서 아까 뉴욕 타임스의 경우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민주적인 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바이러스가 시민의 자유를 시험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때. 그렇죠. 지금 진짜 이게 저희가 앞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바이러스가 국적 따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들이 바라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어찌 보면 저희가 먼저 좀 매를 맞는 그런 형상이 됐는데 지금 그걸 어쨌든 지금 차근차근 매뉴얼도 없고 백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24일자 그 영국의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도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지도 앱을 만들어가지고 분 단위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사실 외국에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아요. 제가 이제 백보 양보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더 좋아 나빠. 그건 내가 일단은 그럼 양보를 해볼게요. 그런데 전 세계 유례 없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점에 전 세계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국에서 새로운 시도야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그 일반적인 생각 전염병 돈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래? 야 쉬쉬. 왜냐하면 이게 확산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게 확산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그렇죠.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보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 영역, 공중위생 영역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그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도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처음에 세 번째 말씀드렸던 한국인들의 자세 의연한 자세 태연한 자세 제가 방송에서는 그런 말씀드렸죠. 낙관적 의연성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거에요. 사실 과거라고 하면 옛날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프랑스 특히 프랑스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고 뭐 IS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 그 당시에
프랑스 일반 그 불특정 시민들을 향해서 공격을 했던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다 짐작을 하고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뭐 그냥 불특정 그냥 지나가다 당할 수도 있고 거기 안 갔으면 안 당할 수도 있는 이런 거 목표를 가지고 뭐 계획을 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뭐죠? 시민들을 극도로 불안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멸시키기 그렇죠. 위한 그거라는 것이죠. 폭탄 맞아 죽는 게 아니죠. 네, 그 사람들이 폭탄을 터뜨리는 건 일부 한 카페, 한 극장이 터뜨리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공멸하게 만드는 그걸 노리는 거잖아요. 지금 바이러스가 사람이 아닌 이상 그걸 노리지는 않겠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자멸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네. 프랑스의 경우에 그래서 특정 어떤 그 과거에 테러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수십 명이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보였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다음 날 뭐예요? 그 카페에 또 가요. 물론 그 카페 터졌으니까 못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났던 그 지역으로 그렇죠. 네. 또 가요. 태연하게 그 테라스 카페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셔요.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재밌네 놀아야지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죠. 인간인 이상 불안해요. 그리고 인간인 이상 속에서는 울음이 나와요. 나도 울컥하네. 아이고. 인간인 이상 나도 울컥하고 괴롭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카페에 가서 커피를 앉아서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자, 왜 그럴까요? 눈물이 확 나네. 그게 바로 시민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국민들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낙관적 의연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죠. 그리고 매일 기대는 하고 있지만 냉정한 현실로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동전이 아니라 총 들고 확 뛰어가는 게 아니라 진지전을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고 이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우리가 냉정해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공멸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조심을 해야 되지만 지역 경제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네. 그런 방향으로 가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까 뉴욕 타임스에서 이제 주목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개방은 하되 그러니까 영업을 계속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밥도 먹어주고 영화도 보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되죠. 그럼요.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완전히 하고 이제 철저하게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 경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 것이고 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결국 돌고 돌면은 결국 나란 말이죠. 그럼요. 전 되게 무서운 얘기를 들은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이런 병으로 어쨌든 백신은 개발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백신이 뭐 조만간 빨리 이렇게 개발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극복을 못할 문제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 속에서 공멸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스스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가 생을 마감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 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계속해서 식당이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면 당장 먹고 살 게 답답하면 극단적인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개인 위생을 정말 철저히 하고 개인 방어를 철저히 하되 다시 한번 그 테러를 당한 다음 날 파리 시민의 그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그 심정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적이 노리는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프랑스 시민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바이러스를 상대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적을 상대로 하는 우리는 그런 똑같은 의연함 그리고 연대의식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스스로 이건 정말 다행인 게 그런 무차별적인 테러와는 달리 스스로 다행인 게 내 스스로 면역력이 약하고 그리고 건강에 기저질환이 좀 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좀 많으셔서 잘못했을 경우에 내 면역력으로 이게 좀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힘들겠구나 싶은 분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선 제외죠. 그렇죠. 확실히 제외죠. 그렇죠. 이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내 분들은 스스로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식당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요. 그런 분들 진짜 그 집 안에서 조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폐가 좀 약하다든가 그런 분들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그래도 나는 건강하다 싶은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했었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나중에 계속 우리와 공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백신까지 이제 나오면서 걸렸네 약 먹어야지. 우리 감기 걸리듯이 그 인플루엔자처럼. 예전에 신종플루 나왔을 그렇죠. 때 타미플루 몰랐을 때 그렇죠. 진짜 많이 그때도 사망자 수가 꽤 있었거든요. 예. 사실 그 지금 사망자 수로 따지면 미국 독감이 훨씬 커요. 맞아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죽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보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건 그런가 보다 넘어가죠. 그거는 백신이 있고 거기는 미국에서의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와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순혈주의 속에서 이제 어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길 안 바라지만은 우리와 공존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신이 아직 없지만 다른 대중적인 요법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감기 걸려도 죽는데 당연히 죽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망가뜨려 버리고 공멸해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연대 의식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한 그런 분들은 여기 동참하면 물론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한국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 한국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과 규모 그래 한국에서 저만큼 당했대 그게 호기심 그게 그 재밌어서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재난 앞에서 아까 뉴욕 타임스와 몇몇 신문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 재난 앞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를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도 지금 처음이에요. 이런 바이러스 지금 아직 백신도 없는 그런 바이러스 이런 것도 처음이고 이것을 전 세계인들 다른 나라에서는 해보지 못하는 투명한 공개, 동선까지 공개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는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외국에서 해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뒤따라가기만 하는 데에 익숙해 있었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과거에 이런 말들 익숙하잖아요. 외국에 사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맨날 전례. 다시 말해서 누가 한번 해보면 괜찮은가? 그걸 뒤따라가는 쫓아가는 것이죠. 역할이었어. 군대 용어로 아방가르드라는 게 우리 아방가르드라는 말 쓰잖아요. 이게 불어인데 프랑스어에서 아방가르드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 군대가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 대부대가 이동을 할 때 이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대부대의 한 소대가 한 몇십 미터 앞에 가요. 그다음에 그 소대의 한 분대가 또 몇십 미터 앞에 가고 그 분대에 딱 두 명이 맨 앞에서 가요. 그럼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방가르드예요. 그러니까 전위, 전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해치고 나가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이 먼저 발견을 하고 상황 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 대부대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 뒤에 안전한 그 뒤쪽에 따라가는 그 역할밖에 안 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의 한국은
이 전위 부대, 전초 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아방가르드군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과거 전쟁이나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세계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20세기 초에 그런 한국이 아니고 네. 지금의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선진화된 의료 기술 그리고 그 의료진, 자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그런 정부 그리고 소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걸 믿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 의연함을 가진 국민들 이게 현재의 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례 없는 이런 재난을 우리가 지금 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국만의 재난이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 어디에도 매뉴얼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백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전초 그다음에 전위 네. 다른 말로 하면 선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선진국인 거죠. 우린 지금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 사실 다른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죠. 지금까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 소유럽 국가들, 미국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 무슨 의미냐면은 앞서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수백 년 동안 그 실수를 또 많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 검증된 걸 뒤따라가면서 우리는 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빨리 추월한다. 물론 우리가 우수성 있겠죠. 하지만 많이 실험을 하고 많이 그런 검증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렇죠. 안전한 길을 그렇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거가 예.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사실 선진국의 역할이었던 거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훌륭한 의료 시스템과 예. 훌륭한 그런 그 소통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국민들이서 이런 그 선진국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네. 외롭죠. 네. 힘든데 네. 전 세계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의료진들은 이건 실전 상황이죠. 그럼요. 네. 전투죠. 전투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정부도 전력을 다해가지고 좀 의료진 지원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 말어 이런 판단을 정부가 하질 않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그런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그렇죠. 주체로서 국민을 그렇죠. 대하고 있는 거죠. 포퓰리스트 국가가 바로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적당히 먹을 거 줘가면서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개돼지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국민들이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국민들은 그런 의연한 태도로 아직까지 잘 살면서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마음의 자세를 축적되고 있는 네. 이거죠. 지구촌 시선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면은 우려하는 시선 반, 기대하는 시선 반.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심각한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하면 당연히 우려를 하죠. 그러면서 당연히 기대도 해요. 제발 이기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제발 이겼으면, 네. 제발 보여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그 모습, 네. 그게 바로 그 한국의 현재의 국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하필 이렇게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아방가르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저력이 있으니까 네. 우리 스스로를 믿고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 네. 앞서 개, 돼지 하셔갖고 저도 생각이 났는데 이걸 지금 우리 스스로 개, 돼지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개, 돼지처럼 취급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선동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상한 가짜뉴스에 현혹이 돼서 그거 자꾸 또 퍼다 나르시면서 자꾸 앞서 모르셨죠? 적전 분열? 그거를 해대는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울컥울컥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번 그 앞서 연대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또 미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연대하며 서로 돕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생각도 나는데 아무쪼록 지금 뭐 힘든 상황인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걸 토대로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용기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임상훈 소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